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검의 형사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제 형사부에 배당이 됐다가 네. 지금 형사 6부로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 문제는 형사 6부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특수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특수부가 그냥 형사 6부인데 주로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 사건이 그냥 일반 형사 사건에서 특수 사건으로 실제로 이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이제 그 비중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당정청 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하게 지금 이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신호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특히 이제 대통령과 지금 연관설이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자꾸 이제 뭐 영부인하고 친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오히려 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아마 이 범죄가 실제로 이제 남부지검에 가서 특수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아마 예전에 형사부하고는 좀 조사의 강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대검찰청에다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눕대지만 어쨌거나 수사는 일단 남부지검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손혜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반 형사 사건을 이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기업금융 범죄 전담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좌 추적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 부서고. 계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명이냐 아니냐는 결국 계좌 추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지금 손혜원과 관련된 이제 범죄 혐의가 예측을 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뭐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있죠.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이것은 뭐 공무상 비밀과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득한 자기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받다든지 제3자에게 이익을 받도록 했으면 이제 처벌하는 것이 이제 부패방지법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김영란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명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뭐 인사 개입이랄지 뭐 그런 부분이 아마 고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하는 부에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벅차죠. 그래서 수사 인력도 꽤 있고 네. 아주 전담으로서 노하우가 있는 스킬도 부서에다가 있고.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드리면 사실 형사 1부라는 곳은 일반 공무원 사건 담당을 하는 일반적인 부서들이에요. 네. 일부라는 게. 그런데 이제 6부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했던 게 이제 각 검찰청마다 특수 관계되는 어떤 중점 범죄를 만들었는데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게 정권, 기업, 금융 범죄라고 특수 6부, 6부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전담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어떤 그 일반 사건이 아니라 아마 반부패 사건, 그리고 부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틀고 가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절대로 손혜원 의원 말씀이 맞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확정해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털고 간다는 측면 한편은 또 그런 혐의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두 가지 양가의 어떤 판단을 하고 6부로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정치권에서 특히 한국당에서는 좀 제보 좀 해달라라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네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아마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이 손혜원 랜드게이트 위원회에서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손혜원 의원이 세긴 센가 봅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마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목포 방문에서 여러분들께 비공개로 진행된 문화재청, 국토부 그리고 목포시에 대한 저희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가지 우리가 의혹을 말했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름을 손혜원 랜드게이트라고 지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DMR을 보니까 그 단서를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중요한 단서로 하면 이제 차명 거래에 대한 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전에 취득하고 이용했는가에 대한 문제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 쪽에서 한다면 이제 이 개발 정보를 언제 이제 취득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목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그 광역단체로 지정이 된다고 알고서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부패방지법에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아마 이제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과연 그러면 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는가. 사실 요즘 이제 관가에 보면 예전에 이제 이 국정농단하고는 여파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뭘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지금 다 후속되는 거 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보들이 혹시나 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지금 저렇게 제보센터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실제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혹여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나 예전에 봤던 것처럼 처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중점적으로 좀 정보를 입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사실 이 발언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목포는 호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까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과거 3대 항, 6대 도시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도시 목포 항구입니다만은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저도 목포 시민의 입장에서 울분을 담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목포 시민을 이용하거나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명백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일부 왜곡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정말 더 이상 그러지 마시라는 권고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어제 그저께 의장님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곡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정치권에 아주 의도된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정영기 정책위 의장의 해명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호남 쪽에서 한국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평소에 그렇게 뭐 호남 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네. 않지 않습니까? 특히 목포에 뭐 일단 지역 뭐 국회의원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아마 이제 정영기 의원이나 이제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날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하면서 이제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이런 사건 터지니까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저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본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죠. 이게 사실은 목포가 어떠면서 손 의원한테 이용당했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견들이 좀 양분돼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게 지금 현재 손 의원이 하는 게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보는 거하고 또 목포 현지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목포를 또 이게 침체돼 있었는데 그 문제로 해서 또 목포가 좀 떴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왜 호구냐라고 이제 반발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자유한국당 예전에 뭐 이부망천이다 뭐다 해서 사실 발언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 보면 사실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발언 때문에 거기 갔던 취지 자체가 다 이렇게 공격당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이게 사리가 깊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 발언도 한번 기면서 표현 자체가 홍 전 대표가 표현을 참 재밌게 하는데 갑순이 뒤에 갑돌이는 누구냐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 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까지 이런 손혜원 의원의 어떤 이런 문제, 의혹 이것이 나오면서 최순실의 야당에서 굉장히 최순실에 빗댔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제 손혜원 의원과 이제 청와대의 관계랄지 그런 것은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김정숙 여사랄지 이제 청와대의 관계 아니면 뭐 민주당의 실세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갑순이가 만약에 손혜원 의원이라면 갑돌이는 뭐 남자를 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뭐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고 저거 자체가 사실은 연상이 돼야 하는데 연상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홍준표 전 대표야 원래 뭐 막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뭔가 들었을 때 뭔가 그런 뉘앙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갑돌이를 뭐 문재인 대통령에 빗댔는지 그런 거를 의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을. 근데 이게 이제 갑순이라는 게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이 손혜원 의원의 원래 본명이 이제 이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개명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보도를 보고 이제 이 갑순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돌이라는 걸 이제 이게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손혜원 의원이 이제 개명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쨌거나 이제 청와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의원이 박지원 의원인데 뭐 박지원 의원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손혜원 의원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요, 진짜 손혜원 의원의 순수성을 믿었어요. 그 책임도 손혜원 의원이 사실대로 처음부터 정리를 했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제가 결코 무슨 손혜원 의원한테 사과를 했거나 뭐 수사를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적 논쟁에 손혜원과 섞이기 싫습니다. 위원장, 이 말은 어떻게 좀 이해하세요? 떨고 있다. 좀 농담이 좀 섞인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지난번 이제 목포에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 사실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제 목포 시민들의 반응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여러 이제 갈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목포가 그동안 사실은 예전에 어떤 도시가 굉장히 그래도 항구로서 성장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인구 한 2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도시가 침체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혜원 의원 이 문제 때문에 그나마 도시가 좀 이렇게 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또 기부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 여론이 뭐 손혜원 의원이 뭐 잘못했냐 목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은 해당 지역구였는데 그럼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뭐 했냐 이런 또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이제 이거를 비판하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기부하기로 한 마당에 굳이 손혜원하고 지금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손혜원이 그런 이야기했죠. 다음 선거 때 본인이 박지원 의원을 꺾을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손혜원이 반대 운동을 하면 본인 입장에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손혜원하고 더 이상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목포 여론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손혜원 의원한테 많이 쏠리고 있는 지난번 목포 내려갔을 때 꽤 많은 시민들이 좋았죠. 모였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아마 박지원 의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좀 개인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남동생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은 나는 조카들에게 이제 증여를 한 것이고 사실 이건 차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듭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인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이제 그 동생 입장에서 아들 그 손모 씨 이제 조카죠. 조카의 미래를 위해서 증여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아들은 거기 목포에 가본 적도 없고 지금 졸지에 22살에 부동산 투기꾼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서 상성장에서 수익이 사실 막대하게 나오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조카를 포함해서 뭐 남동생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은 수익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증여를 했으면 수익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명의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명의만 돼 있고 수익은 다 본인이 이제 가져간 것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차명이지 뭐겠느냐라는 입장을 또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사실 터지기 전에 손혜원 의원 측에서 이 남동생의 부인에게 목포에 내려오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포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연고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남동생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 애초에 이 사건이 터질 것을 알고 며칠 전에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창성장에 개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나의 전처를 목포로 내려오게 불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 뭐 동생에 대한 언급을 아픈 가정사다라고 하면서 많이 피해왔잖아요. 그런데 남동생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 것이고 내 전처와 그리고 아이들과도 잘 이제 소통을 하고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측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뭐 아픈 가정사도 아니고 내가 숨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럼 김광선 변호사,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초에 그런 의도의 순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가까운 친동생이 이런 얘기를 한다. 남동생하고 이제 사이는 좋지 않은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데
남동생이 한 말이 그러면 다 손혜원에게 불리한 얘기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명절에 조카들에게 용돈을 10,000원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1억 원이나 뭐 했다는지 뭐 네.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손혜원 의원과 남동생의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누나가 저렇게 의혹의 어떤 핵심으로 됐는데 저렇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생각이 들고 아마 검찰 조사할 때 이 남동생도 조사를 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요? 조카들도 다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또 뭐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와 이제 약간 대비되게 네. 그럼 창성장을 돈을 왜 그러면 수익금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창성장이 계속 적자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뭐 이혼한 상태에 교류하지 않고 있는데 남동생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뭐 3명의 그렇죠. 공동으로 네, 했다는 네. 이런 얘기를 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남동생 얘기가 나오고 또 새로운 뭐 인사 개입이랄지 문화재청 관련된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의혹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검찰에서 좀 정리를 좀 잘 조사를 해서 정리를 잘 해야지 이해가 가지. 또 뭐 언론도 그렇고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손혜원 의원을 옹호하는 측과 또 그렇지 않는 측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의 어떠한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초선 의원에 불과하지 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론이 네. 양분열이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측면이 있어서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며칠이 지났는데도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공회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분들도 얘기가 상반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혜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주로 나전칠기 쪽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예전에 어떤 공방에 계시는 분들 장인들을 어떤 면에서 자신들이 이제 고용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방을 만들어 주면서 실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실제 거기에 있는 작품들은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이걸 판매했다. 데미안 허스트한테 이제 뭐 1억 9천만 원 주고 2점을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렇게 판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냥 3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이제 목포로 가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못 가겠다 해서 안 갔더니만은 다 돈을 끊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나전칠기가 그동안 어떤 각광받지 못했는데 손혜원 의원 때문에 그동안 나전칠기가 좀 보존받고 했다라고 또 어떤 칭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 다 조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금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국회의원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반인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고 그거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에 네. 이게 문체위의 일단 의원이고 간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공예 문화가 나전칠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질의를 볼 때 계속 나전칠기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공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면이 있는데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체로 보면 왜 자꾸 자기와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만 질의를 하고 이제 추궁을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 이해 충돌의 어떤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인지 이것도 아마 이제 앞으로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현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좀 고찰이 필요하다는 좀 시사점은 있어요. 네, 사실 분명히 이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았을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뽑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관점에서 무기속 위험, 그러니까 네. 무기속이라 그래서 자기의 이익 단체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서 비록 내가 만약에 검사면 검사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나전칠기를 하면 나전칠기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이익을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정치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원칙 중에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손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다시피 과연 그런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이해 충돌이라든가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외부에 알려서 어떤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 그 부분들은 저희 좀 명확하게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송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양재님에서 보니까 손혜원 의원 측에서도 언론사를 고소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남편, 이사장으로 있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남편 일가 친척들이 그 관련된 이제 땅이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 이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제 최 그 이사가 결국 그 신문사와 뭐 편집국장이라든지 기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에는 뭐 건물주 누구 최모 씨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게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제 성만 같고 최 씨인 성만 같고 무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 친척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손혜원 의원의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를 해볼까라는 이제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금 워낙 이 사안 관련해서 사태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그 해당 언론사 측에서는 입장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정정 보도가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이현정이? 이거 문화일보 보도 온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을 할 것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내가 앞으로 뭐 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될까요? 뭐 손혜원 의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거치와 관련돼서 뭐 일단 이제 사실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청장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뭐 문화재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영향력이 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현재 지금 보면 국립박물관의 지인의 딸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 안 된 그런 케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청 관리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문들이 나온 모양이에요. 손혜원이 앞으로 이제 문화재청장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소문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손혜원 의원의 어떤 영향력, 왜냐하면 정권의 어떤 실세고 사실 또 어떤 문체위의 간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좀 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민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취재돼서 이제 부착이 보도한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